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루입니다. 오늘은 데뷔 한 달 만에 소속 버튜버들이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방갈죽이 되어버린 버튜버 그룹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 버튜버 그룹이 뭐냐, 하나비라는 그룹이에요. 치즈직에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총 6명의 멤버를 데리고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한 기업세 버튜버 그룹이에요. 2025년 2월 22일이랑 23일에 걸쳐가지고 6명의 멤버들이 3명씩 치즈직 프리 데뷔를 했고 2025년 3월 29일날 유튜브에서 정식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 만에 멤버인 하니, 엘라, 체리가 야반 도주를 하면서 그룹이 방갈죽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6명에서 바로 3명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자, 이 하나비 멤버들 왜 탈출을 했냐. 일단 스텔라이브처럼 대형 스트리머가 뒷배가 되어가지고 대형 스트리머인 강지가 자기 구독자를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기업사에서 너네들 버튜버 그룹 할래? 이래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뭐냐,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는 거야. 구독자를 줄 애들도 없고 사장이 대단한 대형 스트리머인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하는 거라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버튜버 그룹에서 가장 힘든 게 1기생입니다. 1기생이 성공해야지 2기생, 3기생이 막 나오는 건데 1기생은 아무것도 없고 처음부터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기서 진짜로 힘든데, 얘네들이 딱 시작을 해보니까 일단 회사가 얘네들 뽑고 얘네들 버튜버 데뷔 시작할 때는 존나 황급빛 미래를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너네들 요즘 버튜버가 핫한 거 알지? 저 일본에 보면 호시마치 스이세이, 한국에 이세돌, 스텔라이브 막 고척동 가는 거 봤지? 너네들이 그냥 가서 하면 고척동 갈 수 있겠어? 근데 버튜버 하면 고척동도 간다니까. 이러면 얘들이 솔깃할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면 버튜버 해볼까? 한단 말이야. 근데 뭐야, 데뷔해가지고 한 달 딱 했는데 뭐야, 인기도 없고 돈도 별로 안 되잖아. 그냥 방구석에서 딸깍 해가지고 오타쿠들 돈 쪽쪽 빨아가면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구독자도 안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 달 해보니까 견적이 선 거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탈주를 한 거다 이거죠. 자, 게다가 얘네들이 지금 탈주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합숙입니다. 얘네들한테 6명을 합숙을 시켰대. 와. 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25년에 한여들 6명 데리고 합숙? 야, 버튜버 하는 이유가 뭐야? 버튜버는 편해서 하는 거잖아.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니까 집에서 궁디 긁으면서 디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는, 눈에 눈곱만 떼고 하는 게 버튜버란 말이야. 근데 6명의 한여를 데리고 합숙? 야, 내 같으면 버튜버 하는데 합숙시키면 나 하기 싫겠는데? 그쵸? 그러니까 한여들이 빡쳐가지고 나 합숙하기 싫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 처음에는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합숙을 하기 싫다라고 말을 했대. 근데 회사가 너네들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합숙은 필수다 이러면서 너네들 합숙 그만하는 거 인정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못하게 했대, 합숙을 그만두는 거를. 그쵸?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회사가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합숙하기 싫다는 애를 무기한으로 합숙을 시키면서 활동처 시키면 얘네들 불만이 사그러들겠냐고. 불만의 원인이 합숙인데 합숙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해줘야지 불만이 최소화가 되지. 합숙이 불만이란 애한테 합숙은 계속 하라고 말하면 그 불만이 사라질 수가 없다니까. 같은 사람인가? 같은 인간인가? 왜 말이 안 통하지? 합숙하기 싫다는데 그래, 그러면 너 출퇴근해라. 아니면 너 합숙소 근처에서 집을 구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불만이 해소가 되지. 왜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쵸? 이게 뭐 군대야? 얘네들은 사실상 합숙을 강요하는 거는 강금이나 마찬가지라니까. 맞아 아니야? 자, 이 합숙의 필요성 도대체 뭐냐? 일단 탈주의 가장 큰 원인은 이 합숙의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탈주한 3명 하엘츠는 합숙이 싫어요. 그쵸? 그리고 회사는 합숙이 필수라고 말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 여러분들도 납득 못 하잖아. 극값 버튜버 활동에 대체 합숙이 왜 필요하냐고. 그거를 납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합숙이 싫다고 말을 했는데 회사가 이거는 필수야, 너네들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자꾸 하라고 하네. 그럼 안 한다, 나 버튜버 때려친다 이러면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쵸? 자,
이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컬 트레이닝이나 댄스 레슨을 받으려면 한 대 뭉쳐 있어야 되고, 너네들이 여기 집 근처에 살아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레슨을 받으면서 연습생 활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합숙이 싫으니까 이 근처에서 집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들어줬어야 됐단 말이야. 그쵸?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얘네들을 설득한다는 게 합숙은 그룹 활동을 위해서 필수고 그룹의 합심을 위해서 합숙이 필수다, 이러면 이게 설득이 되겠냐고 생각을 해봐.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합숙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합숙이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합숙을 좀 하자, 지금은 힘들더라도 이게 나중에 우리 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힘이 될 거다, 6개월 뭐 1년만 합숙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애들이 참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룹의 합심을 위해서 합숙은 필수야 이래봐 말이 통하냐고. 안 통한다니까. 뭔 놈의 합숙이야, 뭔 놈의 합심이고. 그쵸? 스텔라이브도 합숙합니다. 스텔라이브도 데뷔 전에 한 달 동안은 강지랑 합숙을 해. 강지 어머니랑 합숙을 하면서 이제 그룹의 단결력을 만들기 위해 한대. 서로 잘 알고 그래야지 합방도 하고 주고받고 시너지가 나오니까. 그쵸? 근데 그것도 데뷔 전 한 달만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무기한 합숙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멤버 간의 합심을 위해서 합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은 요즘 MZ들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그쵸? 지들 또 군대 가기 싫어하고 지들 또 내무반 생활하기 싫어하면서 왜 젊은 한여들한테 6명이서 합숙을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된다니까. 그쵸?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뽑을 때 합숙이 있다고 해가지고 뽑은 거 아니냐? 합숙이 있다고 뽑혔을 텐데 얘네들은 왜 이제 와가지고 합숙 싫다고 난리를 치냐? 얘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쵸? 근데 오디션과 채용 과정에서 합숙 가능하겠다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합숙 좋아해요. 합숙하더라도 활동하겠습니다, 이러고 들어왔으면 얘네들 잘못이 맞죠. 그쵸? 근데 처음에는 합숙 이야기 없다가 나중에 합숙해야 된다고 말을 바꿨으면 말을 바꾼 거라 가지고 회사 잘못이 맞습니다. 그쵸? 게다가 애들이 탈주하기 전에 분명히 나 합숙 못하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얘네들은 합숙이 필수라면서 강요를 했단 말이야. 그쵸? 거기에서 무조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말했을 거야. 근데도 얘네들이 최선을 다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 설득하려고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강요를 한 거고 압박을 한 거야. 무조건 합숙은 필수다, 이거는 뭐 협상이 안 된다, 무조건 그룹의 합심을 위해 가지고 합숙은 해야 돼, 다른 거 이야기해봐, 다른 거는 들어줄게, 다른 거는 최대한 맞춰줄게, 근데 합숙은 해야 돼, 이러면 애초에 협상이 안 된다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이 여자애들도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일단은 합숙 싫다고 했는데 너네들이 말 안 들어주네? 그럼 나 때려칠래? 하고 나가버린 거라니까. 그쵸? 근데 지금 여론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운영은 자기 잘못 없는데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마치 야반도주한 것처럼 말하고 있고, 사람들도 이거 보고 하여튼 야반도주했다, 야반도주 해가지고 뭐 타노스 당했다, 방갈축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야. 이게 전형적인 블랙 기업에서 나오는 여론전이거든. 일본에서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애가 그만뒀다고 하잖아. 그러면 얘가 맨날 거짓말했고 우리 지시사항을 어겼고 제대로 성실하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두게 했다, 얘가 연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그만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졸업시켰다, 해고시켰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법정 소송 들어가면 또 딴 이야기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 하일체 애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얘들이 마치 야반도주를 했다, 계약을 위반하고 탈주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하나의 물결이 돼가지고 이제 파도 치는 거 꼬라지 보면 뭔가 이거 수상해. 블랙 기업의 냄새가 솔솔 난다니까. 그쵸? 자, 일단 소속사에서 발표한 내용 이건데 봅시다.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 내용 증명을 당사에 전달했다, 요런 말 나오죠. 그리고 합숙소 생활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란 이유로 합숙소를 나가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룹 활동을 주력으로 하는 하나비라는 그룹의 합심을 위하는 측면에서 합숙소 생활이 필수다. 아니, 생각을 해봐. 뭐 얘네들이 아이돌처럼 뭐 무대를 서야 되고 댄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같이 춤을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합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근처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쵸? 근데 버튜버인데 인방을 하는 버튜버들이 굳이 합숙이 필요한가? 그룹의 합심이 꼭 합숙으로만 만들어지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니까. 맞아, 아니야?
합심이야. 그룹의 합심이라는 건 일단 우리가 그룹으로 뭉쳤고 한 달 동안 데뷔 준비하면서 끈끈하게 지냈고 그 다음에는 각자의 집에 돌아가가지고 해도 되거든. 그리고 뭐 연습이 필요할 때 너네들이 집에서 출퇴근하겠다면 알아서 와야 돼. KTX를 타고 오든 비행기를 타고 오든 버스 타고 오든 지하철 타고 오든 일단은 모여서 연습하는 공간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 본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걔네들 책임이고 그거를 못 지키면 뭐 회사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 대화하자 뭐 이렇게 지들 나름대로는 그 정도로 대화가 끝났는데 얘네들이 갑작스럽게 탈출을 해가지고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탈출했다 이러면서 사진을 공개했더라고. 나는 이거 사진 공개한 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 이거를 왜 공개하지? 이거는 대놓고 탈주한 애들 욕해주세요라고 올린 거잖아. 일단 뭐 이유가 있겠죠. 대충 합숙소 환경이 안 좋아서 애들이 그만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니까 저희들은 좋은 곳을 제공해 줬어요 라는 의미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쵸?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대신에 탈주한 애들 욕해주세요라는 냄새가 풍긴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이 합숙소 요 공간이 저는 괜찮아 보이긴 해요. 좋은 곳 구해줬다고 생각하거든. 깔끔하고 그쵸? 그러니까 방송용 공간이랑 자는 공간이죠. 이건 딱 봐도 방송용 공간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애들이 3명이 나 하기 싫어 하면서 그냥 그만둔다고 나가버리잖아. 그러면 이거는 개념 없는 애들이 맞아요. 생각 없는 애들이고 어린 애들인데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전속계약 해지 통보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거는 회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얘네들을 협박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너네들 무조건 그룹 활동을 유지하는데 합숙이 필요하고 너네들이 계약서에 서명했잖아. 너네들 합숙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룹 그만둬야 되고 그룹 그만둔다? 그럼 너네들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너네들 위약금 물어야 돼. 그래도 그만둘 거야? 그래도 합숙 안 할 거야? 이랬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 듣고 나서 얘네들이 삔또가 상한 거야. 삔또 상해가지고 너 지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이 합숙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가 이거 그만둔다고 너한테 뭐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된다고?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법률사무소 가가지고 우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들었다. 나는 합숙하기 싫은데 합숙을 강요를 한다. 이러니까 법률사무소에서 그러시구나. 그러시면 당연히 이거 그만둘 수 있죠. 일단 변호사 비용이 딱딱딱딱 얼마고 딱딱딱딱 3명 해가지고 이러면 이거 분명히 그만둘 수 있고 오히려 회사 고소해서 돈도 받아낼 수 있으니까 딱딱딱딱 이 정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고소할래? 이러면 할게요. 이래가지고 변호사한테 영업당한 거다. 그렇죠. 어쨌든 얘네들 입장에서는 삔또 상했고 위약금이니 계약이니 이런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한여들한테는 기분이 상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 지금 협박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거의 강요당하는 거 아니야? 거의 이거는 우리가 노예처럼 감금당해가지고 방송하는 거잖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거야. 생각을 해봐. 합숙이란 거는 자유롭지 못해요. 물론 얘네들이 뭐 월급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공간에서 무조건 살면서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편하거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합숙 공간에 있는 시간까지 전부 다 이제 근무 시간으로 친다면은 불편하단 말이야. 그리고 합숙이란 게 뭐야? 나갈 때 들어갈 때 회사가 얘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거나 뭐 그런단 말이야. 그쵸? 자유가 없게 느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관해 가지고 인권 침해니 노동 착취니 요런 식으로 몰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법률사무소까지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일이 커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버튜버 활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안 좋은 인식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아이돌 그룹이었다고 해봐. 그러면 뭐 합숙 당연히 해야지. 연습생인데 맨날 댄스 레슨 댕겨야 되고 보컬 트레이닝 받아야 되잖아. 그쵸? 근데 버튜버 하는데 합숙? 하기 싫은 거야. 그쵸? 게다가 아이돌 그룹이면 열심히 내가 연습해가지고 고생을 하더라도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르세라핌 되고 내가 에스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참을 수가 있어. 근데 버튜버 하면 그냥 버튜버야. 오타쿠 상대로 장사하고 일반인들한테서 내가 유명하지도 않아. 내가 길거리 댕긴다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쵸? 게다가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가 버튜버는 좀 낮아요. 최대치가. 그쵸? 그리고 일반인들은 아이돌 가수를 더 높게 치지 버튜버를 더 높게 치진 않는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어디 가서 버튜버라고 하면 너 오타쿠야? 너 그런 거 봐? 너 그런 거 해?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기 싫거든. 그쵸? 내 팬들 다 냄새나는 오타쿠라고 하면 하기 싫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회사는 생각보다 잘해줬어요. 합수까지 시킨 거는 최대한의 퀄리티를 뽑아내기 위한 회사의 계획이었어.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강압적인 면이 있었던 거야. 한 달만 혹은 6개월간 1년만 합숙하자 요런 끝을 정해줬으면 얘네들이 참았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무기한으로 무조건 합숙해라 이래버리니까 얘네들을 살짝 쪼이고 풀고 이거를 했어야 된단 말이야.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썼어야 되는데 너네들 성공하려면 무조건 합숙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회사는 합숙하기 위한 집도 구해줬지. 한 달 동안 커버고 오리고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줬어요. 모델링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안 해준 거 없어. 여태껏 버튜버 소속사들 중에서 이 정도로 지원 빵빵하게 해주는 회사 찾기 어려워요. 진짜로. 내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다 해줬어. 이 회사는 버튜버로 막 돈벌이를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버튜버를 사랑하고 버튜버 사업으로 성공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거든. 수많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얘네들만큼 지원 많이 해준 애들을 본 적이 없어 진짜로.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3명이 도망을 간 거야. 일단 회사가 지원 잘 해줬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애만 뽑았으면 제대로 굴러갔을 거란 말이야. 그쵸? 게다가 얘네들도 막 1년 정도 지나면은 뭐 나가서 살고 싶다는 애 분명히 나가게 해줬을 거란 말이야. 그쵸? 1년 지나고 잘 활동되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이러면 풀어주거든. 근데 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한 달 했는데 나 나갈래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 나왔죠. 밑에 집에서 담배 냄새 올라오고 자기 목 상태 안 좋고 이랬는데 그거 하나하나 나 병원 가게 해줘. 밑에 담배 냄새 올라오는데 나 이사 가게 해줘. 이랬는데 그거를 회사가 안 들어준 거잖아. 근데 그 한여들의 하나하나 그거 다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너무 까탈스럽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만이 있다는데도 해결을 안 해주네. 나 그만둘래 해버린 겁니다. 그쵸? 게다가 얘네들 결국에는 활동을 했잖아. 활동을 했으면은 성공이 있었으면 안 그만뒀을 거란 말이야. 근데 활동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구독자가 800달이다. 니들 같으면 하고 싶겠냐? 안 그래도 버튜브 하기 싫은데 성공조차 없고 구독자가 800달이면 하기 싫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그만둔 거다 이거죠. 구독자 봐. 왼쪽이 남은 애들이고 오른쪽이 탈주한 애들입니다. 800, 1000, 2000, 3000, 3000. 그만둘만 했죠. 합숙까지 하면서 800이면 현타 오지. 유튜브 구독자는 6명 다 1000명이 안 넘어요. 탈주라는 것도 자신이 있는 애들은 탈주하는 거예요. 나는 나가도 뭐 할 수 있다 하는 애들은 나가는 거고 나는 나가도 할 게 없다 이런 애들 자신이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은 남는 겁니다. 마시로? 마시로는 남아야지 이 악물고 마시로는 노래를 못하잖아. 마시로는 남아야 됩니다. 어디 건방지게. 그렇기 때문에 하일체 애들은 상황 판단이 빠른 겁니다. 일단 한 달 해봤잖아. 한 달 해보니까 영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재미없네.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고 돈도 안 되네. 한 달 해봤는데 이거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빠르게 손절한 겁니다. 그리고 뭐 팬들 사이에서는 뭐 지들 딴에는 뭐 낙수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러는데 지금 남은 애들 3명 봤거든. 성공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남은 멤버들 노래 들어보니까 노래도 별로고 목소리도 특징이 별로 없고 평범해. 허니추러스급이야. 구독자 3000에 평균 시청자가 733명. 방금 방송하는 거 봤거든. 이거는 개인세라면 이거 엄청난 성공입니다. 근데 이 탈주로 이슈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시청자가 뻥튀기가 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게다가 회사 입장에서도 고작 700명의 시청자 위해서 방구해주고 모델링 만들어주고 커버곡 만들어주고 오리지널 곡 만들어서 앨범 내고 이러려고 했겠냐고. 회사가 기대하는 건 더 큰 성공입니다. 최소한 한 3000명까지 나와야 돼.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야. 근데 700명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하일체가 빠르게 판단 내리고 손절 친 겁니다. 본인들이 이거 해보니까 안 될 것 같고 뭐 다시 뭐 연습생을 한다든지 가수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세 버튜브를 한다든지 뭔가를 하고 싶고 다른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나간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모델링이 마치 엄청난 고퀄리티의 모델링인데 왜 나갔을까? 요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모델링 고퀄리티 아닙니다. 모델링은 기업세라고 보기에는 아쉬울 정도로 짜쳐요. 진짜로. 딱 개인세 수준의 모델링이지 기업세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모델링 아닙니다. 심각한 거예요. 근데 자꾸 모델링이 괜찮다고 빠른 놈들이 있어가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리고 일러스트는 진짜 개쩌는 거 맞습니다. 이거 일러스트 보고 애들이 모델링 이쁜데 라는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일러스트가 이쁜 거지 모델링이 이쁜 거 아닙니다. 야 일러봐. 아 진짜 이쁘다니까. 그러니까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변환 과정이 조금 잘 안 된 거지. 진짜 이뻐요. 여기 아리사 있지, 여기 징버거 있지, 여기 이제 아이네. 얘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얘는 러브라이브의 걔 아니야? 러브라이브의 걔고, 그리고 얘는 타비가 남자한테 차였는지 쇼컷으로 했고, 얘는 정열의 리제 아니야? 그쵸? 정열의 리제인데? 어쨌든 일러스트는 진짜 이쁘다. 그쵸? 근데 일러스트랑 방송 화면에 나오는 모델링이랑의 퀄리티는 조금 차이가 난다. 아, 이거 내가 이름을 착각했는데 이거 징버거가 아니라 그 있잖아. 야 이름 까먹었다. 야 이세돌 이름 뭐냐? 이 징버거 말고 더 닮은 애가 있잖아. 아 비찬. 자 그러면 봅시다. 하엘체랑 운영이랑 비교해가지고 누가 나쁠까? 그쵸? 일단 하엘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활동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 그만둘래 하고 나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게 좀 일반적인 직장인이면은 이렇게 그만두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 근데 얘네들은 일하기 전에 지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엄수해야 될 의무가 생겨. 돈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 모델링, 숙소 이 전부 다 돈이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하엘체가 그만두고 나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안 보려면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을 해소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영이 자기들한테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만약에 그걸 증명을 못하면은 무조건 고소당해가지고 위약금 지불해야 되고 배상금을 운영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하엘체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하엘체한테 운영이 모종의 불합리한 대우, 가스라이팅, 불법적인 행위 막 이런 걸 했다? 그래가지고 이 계약 해소의 원인이 운영한테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하엘체는 합당한 계약 해소가 가능해지는 거고 탈주가 인정이 되는 거죠. 일단 일본 기업에 최근에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본 버트버 소속사인 큐토잉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르노 루키, 우라 루시아, 미케네코가 소속되어 있었던 회사죠. 이 회사에서 활동하던 시노 라일라라는 30대 여성이랑 회사 간에 법정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돼가지고 야후 뉴스 기사도 뜨고 난리가 났거든. 얘가 한 달 활동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회사가 5천만 원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가 5천만 원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가 불공정 계약을 통해가지고 버튜버를 착취한 걸로 밝혀져가지고 이거 계약 해소는 합법이다, 합당하다, 계약을 해소하는 데 있어가 원인을 회사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5천만 원 위약금 안 내도 된다 땅땅땅 한 거야. 항소를 했는데도 거부당했어. 그래가지고 버튜버가 이긴 사건이다 이거예요. 자, 큐토잉크가 어느 정도 막장이라서 이런 식으로 버튜버가 승소를 할 수 있었냐면은 일단 얘네들이 원래부터 블랙 기업으로 유명했거든. 블랙 기업으로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름을 바꾼 거야. 와쿠타 프로덕션에서 큐토잉크로 이름 바꾸고 자기들이 마치 화이트 기업인 것처럼 세탁을 했거든. 근데 나중에 소송으로 기사까지 나면서 이 블랙 기업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이거예요. 일단 얘네들은 어느 정도 착취를 했냐면 자기네들이 착취하던 노예들, 버튜버들이죠. 그만두겠다고 하면 5천만 원 위약금 지불하라면서 협박하고, 탈주한 애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얘네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면서 길게 적어놓고 실명까지 박제해버립니다. 얘네들 미친 애들이었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라이브 방송 한 달에 20번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수록, 동영상을 10개 이상을 만들어라, 한 개당 1시간, 이거를 강요를 한 거야. 그리고 계약 위반을 하면 5천만 원 위약금 지불하고, 그 다음에 네가 계약 위반해서 해고를 당하면은 실명을 박제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2년간 버튜버 활동 금지다, 요런 계약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얘가 버튜버 상대로 이 회사가 법정 싸움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큐토잉크로 신분 세탁을 한 다음에 이제 간판만 바꿔놓고 홈페이지에 방송 수익을 방송인한테 100% 환원하고 할당량은 없습니다, 이렇게 구라를 치다가 이번에 난리가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라 친 게 들킨 겁니다. 일단 지금 이 하나비 탈주 멤버들에 관해 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일단 버튜버를 좋아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한
한 달 만에 버튜버 때려친다는 게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오디션이 아니라 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이 버튜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애들을 억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너네들 버튜버 해! 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활동 의욕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버튜버 관심도 없는 애들 버튜버 시키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그쵸? 그래야지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버튜버 하거든. 그 혜택이란 거는 엄청난 수익이라든지 엄청난 유명세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쵸? 근데 데뷔했는데 한 달 동안 구독자 800달이면은 이게 혜택이 없다니까. 그쵸? 봐봐, 칼리오페나 라덴 같은 애들 봐봐. 회사가 버튜버 알지도 못하고 버튜버 하기 싫어하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시켰어.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나는 적당히 하다가 그만둘 건데 1년 하다가 때려칠 건데 해놓고 그렇게 때려치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도 실토합니다. 나 원래 1년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더라고. 본인들이 방송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라덴도 그렇고 칼리오페도 그렇고 이 돈맛이라는 게 거부하기가 어렵다니까. 그쵸? 근데 얘네들은 그쵸 금융치료가 안 된 거야. 했는데 800명이면 하기 싫거든. 돈이 안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뽑을 때 좀 더 의욕 있고 근성 있는 애들을 안 뽑은 회사의 잘못이 큽니다. 아니면은 회사가 뭐 유명한 스트리머가 있어가지고 바로 구독자 몇만 명씩 넣어줄 그런 규모가 되든가.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초창기 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장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근성 있고 의지 있고 프로마인드가 장착된 애들을 뽑았어야 되는데 능력만 보고 본인들은 능력 있는 애들, 노래 잘 부르는 애들, 재능 있는 애들, 버튜버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버튜버 하지 않으실래요? 이러면서 캐스팅해서 뽑았다잖아. 그쵸? 오디션으로는 2명밖에 안 뽑았대. 6명을 뽑았는데 2명이 오디션이고 오디션 애들은 의욕이 있어가지고 의지가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버튜버 하겠다고 이력서를 낸 거잖아. 그쵸? 4명은 캐스팅이래. 관심도 없는 애들 하라고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의욕이 생기겠냐고. 최소한 돈이라도 벌려야지 참고 할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평청 800이면 했겠지. 구독자 800입니다. 구독자 800이라니까 평청이 아니라니까. 자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빡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버튜버 일러스트 모델링 등등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쵸? 근데 그 한 달 동안 활동한다고 해가지고 이 투자 비용을 다 회수했다고 볼 수 있냐? 어렵다 이거죠. 절대로 회수 못했어. 야 전세금도 있을 텐데 합숙소 전세금도 포함하면 절대 회수 불가능합니다. 그쵸? 물론 그만둔 우리 헤비 아이리 칸나는 1년 동안 바짝 벌어가지고 다 회수했을 겁니다. 그쵸? 손실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어. 그쵸?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단 그만둔 3명이 내용 증명까지 보냈으며 얘네들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 회사가 우리를 고소하고 회사가 우리한테 위압감을 강요하면 우리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불편해집니다. 왜냐면 신경 쓸 것도 많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돈 별로 없어요. 그쵸? 게다가 이걸로 변호사 써가지고 법적 소송 비용이 계속 든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회사가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쵸? 그나마 뭐 3명이 계속 꾸준히 돈을 벌어다 준다면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지만은 중소기업은 따로 투자해야 되는 돈도 많단 말이야. 그쵸? 회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어둔 돈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소송까지 해야 되면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회사 초반에 부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빠르게 치고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회사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가지고 투자를 했어. 지금 지갑에 있는 돈 다 썼을 가능성 높다니까. 근데 소송까지 병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쵸? 물론 화가 나고 나 돈 많고 시간 많다. 소송하더라도 회사 유지하는데 부담 없다. 일단 나간 3명이 괘씸해가지고 무조건 쟤네들은 응징하겠다. 이러면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못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거예요. 자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은 소송을 한다고 해도 위약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일단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엄연한 사실이죠. 그렇죠?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운영이 불법적인 행위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법정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안 주면 그만이니까.
배째면 못 받는 거예요. 그쵸?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이겨봤자 돈 못 받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게다가 뭐 이기고 나면 전부 상대방한테 강요를 해가지고 이제 정가해가지고 소송 비용 다, 변호사 비용 전부 다 상대방한테 받아낼 수 있다고? 그거 개소리입니다. 뭐냐면은 소송을 진행할 때 이겨야지만 받아낼 수 있는 거고, 이기더라도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소송할 때는 변호사 비용은 일단 내 돈 내고 나중에 승소하면 상대방한테 받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일단은 내 돈 나가는 거란 말이야. 게다가 만약에 승소 못한다? 그럼 그것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시간은 돈이에요. 내 돈을 그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손실이라고. 그렇죠? 게다가 회사 운영하고 회사를 유지시켜야 되는 중소기업 입장, 거의 스타트업이거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 나간 거를 몇 년 동안 못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그쵸? 그것 때문에 뭐 대출을 받는다? 대출 받으면 또 이자 비용 또 부담이 돼. 그쵸? 게다가 결국 승소한다고 해도 받을 가능성 없고, 만약에 패소한다면 결국 그것도 다 자기네들 손실이고, 결국 걔네들은 만약에 회사가 패소하면 결국에는 위약금이고 나발이고 오히려 피해 보상을 신청할 거라서 회사 입장에선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그냥 한 달 하고 그만두고 나갔다. 우리는 억울하지만은, 우리는 피해를 받지만은 어쩔 수 없다. 남은 애들이랑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눈물 찔끔하면서 여론전하면서 자기네들 일만 똑바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리고 하엘체가 복귀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 복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운영과 신뢰가 박살난 3명이기 때문에 운영이 얘네들 설득해서 되돌리게 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쵸? 복귀시킬 생각 없습니다. 사람이란 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덩치가 있고 인기가 있는 애들이라면 또 몰라. 얘네들 인기 끌기 전에 한 달 하고 나간 애들이라서 팬들 기억 속에 크게 각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이 인기 있는 상태에서 나가가지고 개인사하고 이러면 배 아프겠지만은, 얘네들은 지금 개인사 하더라도 인기 끌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업세라도 성공 못했는데 개인사 한다고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회사가 복귀를 추진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애들이다 이거죠. 오히려 인기 끌기 전에 나간 게 회사 입장에선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우라 루시아 같이 인성 빠았고 개념 없는 애인데 어마어마하게 인기 많아가지고 수십억 벌어주는 애잖아? 그러면 자르기도 어렵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회사 초반에 이런 애들 거르고 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지 않겠나. 좋게 생각하면 어떻겠나. 그쵸? 물론 그만둘 땐 그만두더라도 회사한테 수십억 이익을 안겨주고 그만뒀다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득일 가능성도 없질 않죠.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뭐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야지. 더 크기 전에, 인지도가 오르기 전에 그만둬가지고 미리 애들 걸을 수 있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자, 일단 회사가 소송을 한다는 가정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애 한 명이 다른 2명 꼬셔가지고 같이 그만두게끔 했다, 요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강지의 유매 퍼센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거든. 여자들끼리 모이면은 편가르기 하고 선동질하고 한 명의 불만이 퍼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요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쵸? 한 명이 물을 흐린 거 아니냐 요러는데, 진짜로 만약에 이랬으면 회사가 열받을 수 있죠. 분명히 소송 가능성 없진 않습니다. 계약 위반 사실이 명확하니까 일단은 위약금을 지불하라 라고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 회사가 통보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3명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만두는 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는 법정 싸움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변호사 고용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돈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하엘체 부모님의 자본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 법정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자, 결국 뉴진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이체가. 일단 원래 버튜버계에서는 회사랑 버튜버가 싸우면 무조건 버튜버 편 들거든.
그쵸? 근데 뉴진스 사건 때문에 오타쿠들이 이제는 회사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그거란 말이야. 한여들이 또 문제 일으킨 거 아니야? 그쵸? 옛날에는 회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해도 무지성으로 버튜버 편 들면서 회사가 나쁜 거다, 우리 버튜버를 왜 괴롭혀요, 이러거든. 근데 요즘 여론이 돌아가는 거 보면 어이가 없죠. 옛날에는 막 회사가 너 그만둘 거면은 모델링 만드는데 500만원 들었으니까 내가 원금만 받고 너한테 줄게, 너 그거 모델링이랑 채널 그대로 갖고 나가서 개인세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랬는데 버튜버가 방송 켜가지고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왜 500만원을 지불해야 되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협박을 당해야 되나, 억울합니다 해가지고 여론전 시작해가지고 버튜버 팬들이 회사 욕을 막 했단 말이야. 회사 사장 저는 그냥 줄 생각이었는데 원금이 500만원이란 소리였는데 그냥 줄게요 해가지고 그냥 뺏긴 적도 있습니다. 이 버튜버 업계가 정신나간 동네라니까. 근데 하일체는 갑자기 회사 편을 드는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 이거죠. 일단 하일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정도의 팬덤을 보유할 정도로 장기간 활동을 안 한 것도 물론 있었고, 뉴진스 사건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시각을 갖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이 하일체가 여론전을 하기에는 안 좋은 상황이었으면 분명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비 탈주 하일체 사건을 정리를 하자면 데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6명의 버튜버 그룹에서 3명이나 그만뒀습니다. 일단 3명은 합숙에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면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통보를 하면서 계약 해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로 불만이 있었는데 회사가 해결을 안 해줘가지고 그만을 둔 건지, 아니면은 결국 합숙이고 목 상태고 뭐 밑에 층에서 담배가 올라온 거 이 전부 다 그저 그만두기 위한 변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얘네들이 나중에 어떤 소속사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뭐 밝혀지겠죠. 다른 소속사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냥 그만둔 거면 얘네들이 잘못한 거 맞고 결국에는 합숙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변명이었다는 게 되니까. 그쵸? 어쨌든 회사는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일체 언급 금지시켰고 카페 금지시켰고 영상 다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버튜버 업계에서 흔히 나오는 제명 조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후 하일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하겠다고 말을 아직 안 했거든. 그렇죠? 일단은 남은 멤버들에 대한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튼 이처럼 한여들 데리고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입장 발표문을 올렸는데 이거 보니까 솔직히 가슴 아프더라고. 하나비의 데뷔를 위해서 피땀 눈물 흘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반납한 채 지난 10개월간 달려온 임직원들, 스태프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허탈감,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응원해주신 반짝이 분들, 팬덤 이름이 반짝인가봐.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 남은 멤버들의 활동을 존중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반짝이 여러분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얘네들도 불쌍해 보여요. 그쵸? 얘네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 이해가 가거든. 뭐 피땀 눈물이라든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반납한 채 10개월간, 이게 서든어택 생각이 좀 많이 나긴 해요. 니네들이 만든지 내가 만든지 결과가 증명할 거다. 근데 결과가 지금 현재는 좋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비 응원합니다. 근데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긴 해. 하나비가 뭐냐면은 일본어로 불꽃놀이거든. 불꽃놀이가 뭐야? 터지잖아. 터지는 게 뭐야? 터지면 사라지잖아. 일단 터져가 절반은 사라졌고 나머지 3명도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다마야. 그쵸? 근데 뭐 나머지 3명의 활동은 저는 응원합니다. 하나비 화이팅!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